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클로드 코드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클로드 코드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다가 챗GPT 프로가 이제 공짜로 풀려가지고 어, 챗GPT 프로로 코덱스로 막 코딩을 이렇게 막 하는 걸 보여주고 알려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클로드 코드가 좋다던데 왜 코덱스 쓰는 거야? 클로드 코드 쓰는 법 알려주면 안 돼? 막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가이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클로드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영상부터 해가지고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먼저 설치를 하기 전에 풀 가이드를 지금 저희가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할 건데요. 지금 할 거는 설치하는 거랑 인증하는 거랑 이제 뭐 초기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작업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랑 최신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최신 기능 같은 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같은 거 떴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식 버전을 설치를 하는 걸 알아야겠죠. 설치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결제하는 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찍어 보려고 클로드 코드 결제도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CLI를 쓰는 이유도 지금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로드로 바꾸고 이렇게 클로드.ai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로그인을 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클로드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네네, 질문도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나 뭐 초보자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편하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잘 해보려고 라이브로 킨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드랑 클로드 데스크탑이랑 클로드 데스크탑이 아니고 클로드 CLI가 있고 클로드 모바일이 있거든요.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로드는 일단은 AI 기반의 모델을 뜻하는 것도 맞아요. 모델을 뜻하는 것도 맞는데 이 클로드 모델을 활용을 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내가 업무를 사용을 할 때 맥에서 쓰는지 윈도우에 쓰는지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 웹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쓰는 것도 있고요. 아예 홈페이지에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모바일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거, 터미널에서 하는 거, 이제 VS 코드로 하는 거, 데스크톱으로 하는 거, 슬랙이나 젯브레인 뭐 이런 데서도 쓰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로도 클로드를 쓸 수 있고 크롬에서도 쓸 수 있고, 네, 맞아요. VS 코드에도 보면은 VS 코드가 오픈 소스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아니었는데 이거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VS 코드 기반의 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VS 코드를 포크를 해서 그 위에다가 인공지능 AI 기능들을 엎어서 만든 것들이 뭐 커서라든지 윈드서프라든지 키로라든지 안티 그래피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도 클로드를 굳이 구독을 하지 않아도 커서를 구독해서 클로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터미널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터미널에서 쓰는 방법, 네. 이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명령어만으로 클로드가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에 접근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맥을 쓰거나 리눅스 세팅을 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 터미널에서 쓰는 게 되게 잘 동작합니다. 코딩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 있는 그 기록들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썼을 때 가장 맥에서 가장 잘 동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오픈클로랑 클로드로 외부에서 개발을 하는데 토큰 리밋이 자주 걸리신다고. 맞아요. 그거 제가 클로드 리모트라고 영상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리밋이 자주 걸리는 게 특정 오픈클로 버전에서 컴피그 파일에 있는 그 토큰 수가 최대 토큰을 계속 보내는 컴피그가 걸려있던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이실 수도 있으니까 오픈클로를 최신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래도 계속 리밋이 걸리면은 오픈클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쓰는데 계속 리밋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잘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프로랑 맥스랑 맥스 20배 이런 플랜이 있어요. 클로드를 사용을 하실 때. 그 전에 그래서 이 준비를 하실 거는, 저는 이제 모바일 다운로드를 받고 터미널에서가 세팅을 할 겁니다. 터미널에도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네,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가 됐죠.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 맥에서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바꿔서 맥에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이걸로 설치를 해도 되지만, CURL로 설치를 해도 되지만 브루라고 하는 걸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홈브루라고 하는 게 이제 맥에서 사용하는 이제 파일 인스톨 설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브루로 클로드를 설치를 해놨다 보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브루 업그레이드 클로드 코드를 쓰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걸 하는 중에 유료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네, 윈도우 기준으로 파워쉘이나 커맨드 그 터미널을 쓰셔도 되는데, WSL이라고 있어요. 윈도우에서 이제 리눅스처럼 쓸 수 있는 WSL2가 있거든요. 그게 그나마 좀 호환성이나 이런 게 괜찮아서 그걸 쓰던가, 아니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코드류에 보면은 ID에 포함되어 있는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서 쓰시는 게 조금 이제 좋긴 하죠. 네네, 클로드 데스크탑 이용자도 CLI 설치해 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무료 클로드를 쓰다가 클로드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일단은 프로부터 해 볼까? 맥스부터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실 텐데 이게 살짝 어 많이 비싸졌어요. 그 AI를 사용을 하는 비용이. 예전 버전인 뭐 모델을 예전 버전 걸로 세팅을 해서 쓰면은 쪼끔 이제 비용을 더 절감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프로를 하면은 진짜 내가 앱이나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것도 조금 벅찬 정도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클로드를 웹에서 검색이나 아니면 데스크탑 앱에서 뭔가 내가 파일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냥 뭐 리서치하든가 태스크 나누든가 아니면 이제 뭐 뭐냐 뉴스레터 만들든가 막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프로 정도로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저는 이제 맥스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면 200 불짜리를 써야 되느냐는 또 비용이 좀 그거 되잖아요. 이게 주마다 클로드를 이제 초기화하거든요. 주마다 초기화하기 때문에 어 굳이 이제 '내가 이만큼을 다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100를 먼저 써 보시고 '내가 이제 일 주일 동안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데 일 주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 아니면은 그 '주간 충전량 이상으로 내가 계속 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맥스로 했고 결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클로드를 들어가면 아 아까 이제 설치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brew install 클로드 코드. 맥에서 지금 환경으로 하고 있고 윈도우 환경으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스톨 클로드 코드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클로드를 치시면은 네, 클로드 앱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클로드를 키시면은 로그인을 해야 돼요. 슬래시하고 로그인을 치면은 로그인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어카운트 with subscription이랑 콘솔 어카운트랑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클로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클로드 AI에 대한 툴을 CLI인 거고 그 AI를 모델을 써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클로드 코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구독형으로 쓰는 거, 방금 제가 결제한 것처럼 클로드 코드를 구독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구독으로 하면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사용량을 주고 월 결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PI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게 있어요. 클로드 콘솔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서 API 키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이제 달러나 이제 돈을 충전해 가면서 이렇게 API를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거는 확실히 어카운트 서브스크립션보다는 비용이 어 토큰을 사용하는 만큼 청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비싸긴 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들에서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하는 환경들에서는 API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드 파티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존의 베드락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운드리나 뭐 버텍스 AI나 저런 플랫폼에서도 어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아마존에다가 비용을 내면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비용을 내면 뭐 그 비용만큼 이제 클로드 코드 API 비용을 하나로 태워 가지고 쓸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구독형을 결제를 했으니까 요걸로 로그인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웹 화면에 요게 뜨겠죠. 요게 뜨면은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승인을 누르고 승인을 누르면은 이 창을 닫고 클로드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클로드로 다시 들어가 보면 로그인이 성공했다라는 화면이 뜨죠. 그래서 엔터로 치면은 이제 여기에서 클로드가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지금에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프로젝트 폴더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은 폴더에 있단 말이죠.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시작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claude.m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이 파일 자체가 기존에 내 프로젝트에 있는 그 맥락을 어느 정도 보고 읽고 나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프로젝트에 뭔가 해놓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init이라고 하는 걸 치면은 파일이 있기는 하네요. 제가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거를 넣어둔 파일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접속한 폴더에 있는 거를 이제 보고 구조를 파악을 해서 이거는 리모션 편집 프로젝트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반의 클로드 MD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보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CLI 말고 IDE라고 해서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접속해 있는 폴더가 여기입니다. 이 폴더에서 클로드를 실행을 시켰고 init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우측의 화면에 있는 게 프로젝트 폴더 하단에 있는 폴더들이거든요. 파일들. 근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제가 클로드 MD에 init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클로드 MD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요. 판단을 해서 파일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이 프로젝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고 클로드 코드를 설치를 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입력을 안 해도 먼저 이제 내가 작업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init을 치면은 이런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이 유튜브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다시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거는 클로드 리모션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드를 하나씩 공부해보는 튜토리얼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돼? 지금까지의 과정이 내가 클로드 코드를 설치를 하고 프로젝트에서 초기화를 하고 결제한 계정을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클로드 코드 자체적으로 다른 AI들보다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CP라고 하는 맨 처음에 이제 오픈 AI랑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제 그 만든 이제 프로토콜 멀티 이제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MCP라고 하는 걸로 AI가 도구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도구에다가 이제 막 AI가 뇌라고 하면은 손에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쥐어주고 도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MCP가 있는데 이거에다가 맥락이랑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어, 어텐던스라고 해야 되나? 그 컨텍스트랑 롤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롤과 컨텍스트를 부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이걸 더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것들이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 건데요. 클로드가 다른 뭐 코덱스나 프로젝트들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킬이라는 거에 대한 호출을 되게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한 방법들이 사람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오픈 소스라고 하죠. 깃허브나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더 쓰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로드가 더 잘 된다. 사실은 이제 직접 써보면은 진짜 잘해요. 클로드가 잘하기 때문에 클로드를 맨 처음에 더 잘 쓰기 위해서는 AI 기반으로 코딩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기획이거든요. 기획을 잘해야 돼요. 기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PRD라고 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도 있고 AI랑 대화를 하면서 문서 체계나 아니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목적 이런 거를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이제 전달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하는 방법들이 요즘에는 뭐 챗 GPT를 통해서 PRD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PRD를 만들어주는 뭐 프로그램들을 쓰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기획서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AI 드리븐으로 개발을 할 때 가장 이제 좋았던 거는 이런 그 AI랑 대화하면서 그 문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슈퍼파워스라고 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쓰게끔 하는 게 되게 내가 굳이 뭔가 추가적으로 더 생각할 거를 줄여주면서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클로드 코드를 설치를 하시고 저녁에다가 클로드 코드한테 슈퍼파워스라고 하는 스킬을 먹이는 거예요. 스킬을 먹이고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파워스 브레인스토밍과 이제 브레인스토밍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먹여져 있죠. 뭐 랄프루프라든가 램스라든가 이런 게 먹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MCP라든가 이런 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LMM한테 먹이는 깃허브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MCP를 실행하는 서버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CP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한 로컬을 호출을 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떻게 돌려라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파워스도 잠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슈퍼파워스라고 하는 스킬의 깃허브인데요. 깃허브인데 보면은 이제 비전공자나 뭐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개발자라고 하셔도 기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면 왜 이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한국어로 바꿔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보면은 설치하는 방법, 네, 클로드 코드, 뭐 커서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할 때는 이 플러그 마켓플레이스를 추가를 하고 이거를 설치를 하고 요거를 그냥 한 줄씩 실행을 하면 돼요. 요거를 복사를 하고 터미널에서 저거를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클로드한테 저거를 실행을 하고 플러그인 실행을 하고 뭐 커서에서도 요걸로 플러그인 헤드로 실행을 하고 코덱스한테 이걸 알려주고 오픈 코드한테 이걸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 이 주소를 복사를 해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주소 자체를 클로드한테 던지고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 주소를 주고 이 스킬을 전역으로 설치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역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사용자가 이 클로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걸 설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파일 위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여러 폴더 안에 있는 폴더로 세팅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역 위에 닷클로드 폴더에 이 스킬이라고 하는 데다가 설치를 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역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는 모든 사용자가 클로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있고 프로젝트에다가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로젝트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GitHub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공유하는 걸 통해서 파일을 올려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있는 세팅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역으로 설치를 하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역에 있는 파일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게 아니면은 그게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역으로 설치를 하면은 내가 내 컴퓨터에서 모든 프로젝트에다가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고 하면은 이제 실행을 하겠죠. 방금처럼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클로드 코드 CLI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 CLI를 쓰면은 터미널에서 내가 이렇게 쳐서 어떤 명령어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 친구가 그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 명령어를 다 쳐주거든요. 쳐주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면 돼, 아니면 뭐 실행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보고, 아니면 이렇게 실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면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엔터를 치고 있으면은 귀찮기도 하죠. 뭔가 이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가 재밌는 게 초창기에는 클로드의 지능이 많이 뭐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코덱스나 이런 커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오토 모드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커서에서 오토 모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돈 주고 팔았었어. 커서에서 이제 엔터 예스 계속 치는 거 귀찮으시죠? 이제 유료 모델로 구독을 하면은 오토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유료로 팔기도 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는 이제 다양한 모드를 냈습니다. 코덱스에서는 욜로 모드라고 하는 걸 냈고요. 어, 어, 클로드 코드에서는 데인저러스 하지만 그거를 이제 퍼미션을 스킵을 한다라고 하는 걸 냈어요. 그래서 전역 설치가 이미 저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로 전역으로 설치해줘 라는 것처럼 아까 그 GitHub에 있는 주소를 그냥 LMM한테 먹이면은 알아서 설치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내 거 설치된 것들이 다 여기에 있죠. 보여주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한번 업데이트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안 되는데, 네, 안 되네요. 아무튼 안 되니까 그러면은 GitHub에서 직접 교체해,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GitHub를 에 있는 이 코드를 가져오는 명령어를 쓰고 거기 있는 코드를 읽고 파일을 붙여 넣는 행위를 클로드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임시 폴더에다가 슈퍼파워스를 이제
GitHub에 있는 거를 클론을 해서 가져와서 여기에 RM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제 템프 그 임시 폴더에 이 프로젝트가 있을까봐 실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슈퍼파워스에 대한 구조를 제가 GitHub 클론을 했으니까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구조를 다시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한 것과 내 파일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최신 버전을 다시 긁어서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교체를 다 해줄 거예요. 교체를 해줄 거고, 교체가 되면은 교체 완료를 표기를 해주겠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어서 전부 다 스킬이 적용이 됐어요. 클로드 코드에서 슈퍼파워스라고 하는 스킬을 설정을 했다.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종료하는 방법이 뭐 EXIT로 종료를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컨트롤 C를 2번 연속으로 누르면은 종료가 돼요. 그래서 종료가 되고 여기서 클로드로 실행을 하면은 아까 yes나 allow, approve 이런 게 나오지만 여기서 dangerously skip permissions를 하면은 bypass permissions on이라고 하는 모드가 실행됩니다. 살짝 잘렸네요. 그래서 모든 이제 퍼미션 허락해야 되는 것들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그걸 해도 된다. yes나 뭐 allow나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근데 도중에 이제 취소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냥 ESC 누르면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클로드 코드 튜토리얼로 하나씩 실행해보고 기능을 실행해보는 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은 이게 조금 키보드가 씹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천천히 쳐야겠다. 그래서 폴더를 생성하여 하나씩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LMM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제했고 클로드가 뭔지, 클로드 코드가 뭔지, CLI가 뭔지 알려드렸고 로그인 방식이랑 스킬이나 GitHub 먹이는 거 이런 거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얘가 폴더를 생성을 하고 이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스킬이 호출이 되지 않았어요. 슈퍼파워스에 스킬이 호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걸로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스킬을 더 잘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닷클로드 폴더 안에 있는 클로드 MD 아니면은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클로드 MD에서 시작할 때 아니면은 뭘 할 때 어떤 스킬을 호출을 하면 시작해줘 아니면은 훅에서 이게 해줘 막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파워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스킬을 그냥 실행을 바로 시켜도 된다. 그러면은 슈퍼파워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어떤 걸 할지 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가 태스크가 자동으로 열렸고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죠. 이 영상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컨텍스트가 영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껐다 켰음에도 클로드 코드가 작업을 하던 메모리에 있는 컨텍스트를 넣어 놓은 게 이 프로젝트에선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영상이 아니고 지금 나는 유튜브 라이브로 이
터미널 화면을 보여주면서 클로드 코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거기서 클로드 코드 기능을 하나씩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동작을 하면은 아까 이제 뭐 바이패스 모드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yes나 뭐 allow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다시 이제 얘가 이제 슈퍼파워스 스킬에 따라서 이거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뭘 할 거예요? 실습용 폴더가 필요한 거군요. 네. 보면은 빈 폴더 만들고 하나 해보기, 샘플 프로젝트 만들기, 기능별 서브 구조를 나눠서 정리하면서 진행하기 하면은 뭐 A를 해도 되겠지만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라는 형태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뭘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 하면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지 말고 물어봐요. LMM한테.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B를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알아서 샘플 프로젝트로 선택을 하고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저는 클로드 MD 기준 주력 스택이라고 하는 A로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너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샘플 앱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가볍게 B, 그래서 이제 슈퍼파워가 좋은 게 내가 이제 뭘 생각하지 않아도 얘가 생각을 해서 나한테 제안을 잘 해준다. 구조나 테스트 포함 구조나 의도적 불안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1. 그러면은 이 설계 플랜을 제시를 한 거고 설계를 다 했으니까 진행을 이대로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 AI한테 말을 걸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려면은 슈퍼파워스를 쓰면 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파일을 만들거나 뭘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이제 엔터를 치고 예스를 치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이패스 모드로 들어오니까 얘가 알아서 파일을 다 변경을 해줬습니다. 근데 보면은 npm 캐시 폴더 권한 문제가 있네요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터미널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이제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진짜 해도 되는지 물어본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하나요? 갑자기 어떡해.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더 해줄 거예요. 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해야 하겠네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 명령어를 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거를 칠 때 꺼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끄고 실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끄지 말고 느낌표를 치면은 배시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터미널에서 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마 이제 패스워드가 필요해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배시 모드를 쳐서 그 한 번 더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터미널을 하나 더 킵니다. 이렇게. 뭐 아까 i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쓰는데, 커맨드 D라고 하는 걸 쓰면은 이렇게 이제 터미널을 바로 하나 더 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제 이게 아니고 요것만 복사를 해서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비밀번호를 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로그인 비밀번호를 치시면 되고, 이제 완료가 됐으니 끄고 다시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은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다 이제 다른 터미널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npm이나 npx로 이제 자연스럽게 다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 문서를 만들었고, 구현 계획을 하고,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서 기획을 하는, PRD를 만드는, 플랜을 만드는 그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결국에는 이제 보려면은 커맨드를 누르고 클릭을 할 수 있거든요. 커맨드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클로드 코드 파일을 설계에 대한, 프로젝트의 설계에 대한 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구조, 스택, 아까 그 클로드 MD 파일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MD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줬고, 요거의 위치가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여기에 독스에 있습니다. 도큐먼트의 플랜스 폴더 아래에 이렇게 MD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획서를 만든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샘플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걸 요청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제 슈퍼파워스 브레인스톰으로 진행을 하고, 직접 제가 구현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슈퍼파워스 안에 있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하나씩 이제 태스크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제 클로드 코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라이브 데모용
그리고 소셜 느낌까지만 해보죠. 그래서 주력 스택으로 갈까요? 네. 인증, 로그인 인증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심플하게. 이미지 업로드는 실제로 구현을 할까요? 네. 스타일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테일윈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고 샤드 CN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고 별도의 라이브러리 없이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근데 B가 이쁘거든요. 샤드 CN이랑 테일윈드랑 같이 써서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접근 방식을 어떻게 제안을 할지. 그래서 페이지 단위 점진 필드, 전체 스케일 폰팅 채우기, 폰트만 먼저, 나중에 DB.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리팩토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 전체로 하면은 동작하는 게 없어서 지루할 수 있고, 프론트만 먼저 하면은 UI 결과물이 빨리 나오니까 좋고. 그래서 1번이 좋다고 하니까 1번을 하기 싫고 저는 3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데이터로 UI로 완성을 하고 슈퍼베이스 연결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AI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웹 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iOS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랄프 루프라든지 이 랄프 루프를 잘 돌게 위한 하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AI를 여러 개를 켜놓고 동작하게끔 한 다음에 개발이 되면은 와서 확인을 하고 테스트 돌리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앱이나 웹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좀 뭔가 내가 다시 작업을 안 하게끔 잘 만드는 게 클로드 코드고, 클로드 코드가 이런 것들을 되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클로드 코드를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코드가 MD 파일 자체가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파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생겼고 보시면은 아까 이제 했던 게 있고 그 밑에 인스타그램 클론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겼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개발을 하겠다. 다시 클로드 코드로 돌아와서 네, 이제 구현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구현 계획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채팅으로 따라 하는 게 이제 초보한테 빡세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거 그냥 따라 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보면서 따라 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서브 에이전트 방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스폰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태스크를 각각 이제 서브 에이전트한테 이제 돌려서 개발을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가 이제 개발하는 거 구용하고
보면은 이제 토큰 써가면서 이제 1, 2, 3, 4, 5, 6, 7 자동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제 자동으로 개발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랄프루프를 통해서 품질, 코드 품질이나 이 전체적인 구성이나 UI에 대한 만족도 품질이 내가 원하는 점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체크가 안 나오면은 다시 개발해 라고 하면은 네, 아기가 울어가지고 잠깐은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몇 시간씩도 돌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몇 시간씩 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토큰을 많이 쓰겠죠. 이 토큰이라는 게 맥스 프로, 맥스 20 이런 플랜들이 있는데 플랜들의 사용량이거든요. 이 토큰을 사용량을 통해서 사용을 다 하게 되면은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개발이 되고 있는 동안에 사용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면은 아마 무료 요금제에서 맥스 플랜으로 바뀌었죠. 설정에 들어가면은 사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적고 그러면은 사용량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현재 세션에 대한 사용량이 있고 주간 한도에 대한 사용량이 있고 모델별로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추가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한도에 도달했을 때 요 $50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무슨 이벤트 같은 걸로 공짜로 뿌려가지고 받은 거고 그래서 이 세션은 5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5시간 뒤면은 이 사용량은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5시간 안에 너무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세션의 토큰 소모량이 넘어서 더 할 수 없게 돼서 강제로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반 만에 이걸 다 썼다 하면은 그 뒤에 2시간 반은 쉬어야 되는 것이고 주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션 사용량보다 훨씬 많지만 주간 동안에 이걸 100%로 토큰을 다 채워서 썼다면은 그 다음 주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 9시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9시까지는 더 토큰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을 최적화로 쓰던지 아니면은 아껴 쓰던지 아니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걸 조절해서 써야지 이 사용량 한도에 걸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돌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이제 10% 가까운 현재 세션의 비용을 써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코드를 만드는 작업들에 대한 토큰 사용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나온 게 서브 에이전트로 개발을 하는 거 말고 여기도 보면 이제 서브 에이전트로 업로드 페이지랑 프로필 페이지를 따로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태스크를 나눠가지고 이제 개발을 페이지를 나눠서 했을 텐데 에이전트 팀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에이전트 팀별로 모델을 선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오프스가 있고 소넷이 있고 있는데 소넷을 쓰면은 조금 더 모델을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클로드 인 크롬이라고 하는 기능을 켜서 띄워서 이제 해본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크롬 익스텐션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로컬을 한번 켜서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킨 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알아서 했고, 하트도 되고, 네, 이렇게 프로필,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 업로드,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 테스트. 그러면은 네, 실제로 진짜 업로드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UI의 인스타그램 같은 앱을 만들어 줬어요. 이것만 해도 되게 엄청 잘 했죠.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 기반으로 만든 것들을 조금 더 디벨롭을 하거나 쉽게 이제 내가 웹 앱을 만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클로드가 만든 UI UX가 어떤 걸 따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밤티가 안 나요. 밤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피드백 루프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앱이나 웹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1회를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이나 뭐 자주 쓰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했던 것 중에는 모델이 있죠. 그래서 오프스라고 하는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소넷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오프스라는 모델이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하고, 소넷이라고 하는 모델도 뭐 띵킹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단순히 뭐 버그 수정이나 코드 이런 거에서는 되게 잘하고, 뭔가 이제 이 하이쿠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단순히 뭐 크론 잡을 돌리든지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되게 쉽게 동작을 하니까 요 세 개의 모델이 기본적으로 그게 되는 건데, 보면 이제 1밀리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들어온 건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 대화에서 보면은 여기 어, 우측 하단에 이제 아마 이게 뜰 거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면은, 지금은 이제 모자라지 않아서 안 뜨는데, 내가 AI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AI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전체 양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다시 실행이 돼서 이전에 있던 컨텍스트를 컴팩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맥락을 줄이고, 그 다음 실행되는 컨텍스트에다가 그 맥락을 전달하고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이랑 조합을 해서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명확하게 내가 실행을 시키다가 다른 걸 하다가 막 이런 게 꼬이는 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가 되게 크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의 수가 큰 거겠죠. 큰 거기 때문에 1밀리언 컨텍스트로 하면은 더 많은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비용 자체는 더 비싸지겠죠. 네, 여기 이렇게 다 더 비싸지지만 컨텍스트 유지를 그렇게 막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충분히 할 수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모델로 써서 개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트리를 분리하는 형태의 작업 충돌 방지라는 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GitHub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빌드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파일을 공유를 해서 올려둘 수 있는 이제 저장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GitHub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가입만 하면은 저장소를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시작을 해서 할 수 있고 오픈 소스 하는 형태로 기여를 하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GitHub에서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웹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한 종류가 GitHub인 거고, 이 Git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런 이제 GitHub 문서나 이런 데 가면은 Git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도큐먼트라던가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저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여기 이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얘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 확인해고 기세 대해 설명해줘 라고 하고 링크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API 레이트가 걸렸다. 모델을 갑자기 바꿔서 그런가요? 네, 모델을 처음 실행을 할 때 바꿔서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맥스 20 플랫만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 도큐먼트를 읽은 다음에 그 정보의 지식을 이제 다 다운받죠. 너가 익힌 다음에 나한테 Git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은 내 뇌를 써서 그 공간에다가 Git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지 않아도 얘가 그 정보를 다 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물을 때마다 질문만 해도 친구가 다 답변을 해줄 거예요. 네. Git이 뭐고 이런 것도 다 알려줘. 워크트리가 뭐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은 인터넷에서 찾아서라도 가져올 거고, Git에 대한 전체 그 링크에 대해서 찾아서 워크트리를 다운받아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워크트리에 대한 지식을 온라인에서 다운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워크트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저장소에서 이제 폴더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다른 브랜치를 작업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사실은 개발자들이 많이 쓰던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브랜치를 동작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고 뭐 그거마다 다 다르겠지만 굳이 워크트리를 써가지고 개발을 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워크트리라고 하는 게 병렬로 동시에 작업을 할 때 되게 좋단 말이에요. 병렬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게 뭐냐? 아까 서브 에이전트들이에요. 그래서 클로드 서브 에이전트들이 병렬로 특정 에이전트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특정 에이전트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특정 에이전트는 뭐 저기서 작업을 하고 했을 때 파일이 같은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이 파일 수정하고 저 파일 수정하고 하다 보면 다 꼬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워크트리를 이용을 하면은 그런 작업들이 꼬이지 않게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들로 이렇게 개발을 나눠서 피처별로 브랜치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격리된 복사본에서 작업을 하고 결과만 합치는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서브 에이전트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크트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뭐냐면은 요거를 꺼서 하면은 클로드 할 때 워크트리였나? 네.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이 기세 레포지토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워크트리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클로드 워크트리라고 하는 걸 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워크트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하고 그래서 오프스를 보면은 미디엄 하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무조건 하이 씁니다. 그래서 워크트리처럼 무조건 이제 워크트리, 기세 워크트리 형태로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로드 코드 자체가 워크트리를 지원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실행을 할 때 클로드 워크트리로 실행을 하면은 쓸 수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 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생긴 건데 아까는 그냥 서브 에이전트를 스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스폰된 서브 에이전트는 그냥 이 AI가 이제 같은 세션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나눠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클로드 코드에서 새로 생긴 이 기능을 얘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 게 왜 모를 수도 있냐면은 알고 있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죠. 현재 작업 중인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를 에이전트 팀으로 개발 시작. 그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 팀으로 어떻게 개발 설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 슬래시를 치고 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이 기능들 중에 뭐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씩 해주면은 크롬을 하면은 크롬에서 이제 클로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크롬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읽고 이 스크린샷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고 값을 가져와서 넣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컨텍스트를 초기화하고 컴팩트로 하고 컨피그 설정을 열고 이 카피도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한 컨텍스트를 클립보드에다 복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있고 클로드 데스크탑과 연결하고 고치고 나가기 이런 것도 있고 사용량 리밋 사용량도 여기서 볼 수 있고 훅 같은 것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고 GitHub 앱, 슬랙 앱을 이제 클로드 기반으로 할 수 있고 IDE에서도 세팅을 할 수 있고 키바인딩을 통해서 아까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사인인, 사인아웃이고 MCP나 메모리, 뭐 스킬이랑 비슷한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바일 연결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채널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톡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글, 글로드 코드의 이 슈퍼파워를 사용을 해서 스킬을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새로 생긴 기능들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도 많거든요. 라이프루프 이것도 제가 다 만든 기능들이고, 기본적으로 라이프루프를 제공이 되는 라이프루프도 있거든요. 그걸 써서 하면은 사실 잘 동작하지는 않아요. 네, 이 TTS 같은 것도 QNTTS, 클로드 QNTTS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그거 기반으로 음성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클로드 관련 정보들이 뭐 트위터라던가 스레더라던가 아니면은 클로드의 깃허브나 뭐 공식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뭐 이런 명령어 같은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명령어도 한 번씩 써보고 이런 식으로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클로드 코드를 이제 설치를 하고 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야 되고 실무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LLM한테 물어보는 것.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을 깃허브라던가 뭐 리서치 자료라던가 도큐먼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주고 그리고 이 AI가 디자인 되도록 계속 이제 세팅을 하고 프로젝트별로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전역별로 세팅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스킬이나 에이전트나 서브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팀 같은 기능을 쓰면서 병렬로 작업을 해보고 병렬 작업할 때는 어떤 걸 쓰라고 했죠? 깃이라는 걸 세팅을 해서 워크트리 형태로 코드가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 이게 일단은 클로드 코드를 쓸 때의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를 다 이제 튜토리얼처럼 풀 가이드로 한번 해봤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스킬을 만들고 만들어진 스킬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앱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유튜버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이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생기는 내용이나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클로드 코드를 공부를 했을 때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